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사실 지난 며칠간,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며칠간 지난 며칠간 그 군사망사고위원회,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와 관련해서 조중동이 그냥 기사들을 쏟아내가지고 저와 관련된 기사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작년 9월에 제가 군사망사고위원회에 진정서를 넣은 게 작년 9월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각하가 됐습니다. 내부에서 아마 그것이 불편하게 느껴졌던, 저는 그랬거든요. 작년 9월,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죠. 10월달이, 작년 10월달이 항소심 최종 판결인데,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뭐 여러가지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항소심에서 결론을 내려주기는 힘들 것이다. 그 결론이란 것은 저에 대한 유무죄 부분은 사실 뭐 유죄가 되든 무죄가 되든 저는 그게보다도 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고의 진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재판부가 이 사고의 원인은 부계소행위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정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에도 어뢰라든지 어뢰의 하얀 물질이라든지 프로펠러가 휘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단서를 달아준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항소심에. 그 말은 사실 재조사하라는 얘기거든요. 합리적인 재조사를, 과학적인 조사를 하라는 의미를 판결문에 담아주셨기 때문에 참 감사한 일이지만, 또 무죄는 받았습니다. 무죄는 받았지만 클리어하게 된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예, 최창수님. 판사도 고민했던 정말 대단한 법에 대해서 참 대단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관련된 사람들한테 떡 하나씩 나눠준 판결이었습니다. 모두 섭섭하지 않게 나눠준다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피고인은 무죄는 줬지만, 그리고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2개의 단서 조항까지 딱 2개 더 얹어준 거는 참 재판부의 절묘한 그게였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사고 원인은 아무래도 이상하다라는 부분을 말하고 싶지만, 그걸 말하는 방법으로 하얀 백색 물질에 대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다음에 프로펠러 S자 휘어진 것 역시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단서는 재조사하라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절묘한 판결이었습니다. 아무튼 그게 10월 달이었단 말이죠. 10월 5일인데 한 달 전부터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또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 하던 중에 이제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가동 중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또 9월 중에는 접수가 마감이 된다는 걸 제가 접했기 때문에 마감되기 전에 관련 자료들을 정리를 해서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어떻게 360kg TNT 폭발이 있었는데 어떻게 사망자가 전원 익사일 수가 있느냐. 생존자분들도 고막 하나 터진 사람이 없이 이 장파열이라든지 이런 이비인후과적인 전형적인 폭발에 의한 그 충격파에 의한 인체 손상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이 사고가 원인이 폭발일 수가 있느냐. 이거는 도무지 합리적이지도 않고 서로 맞지도 않다. 그러니 원인을 좀 규명해달라라는 진정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 9월이니까 금년까지 쭉 넘어오다가 이제 그쪽에 계신 분이 내부에 계신 분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거를 언론에다가 제보를 했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 중반부에 동아일보부터 시작해서 이걸 보도를 합니다. 어저께도 이 위원회에서도 한번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많은 언론 매체들이 지금 제가 진상규명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를 달라고 요청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이제 제 의견을 이제 묻는 전화를 주셨는데 이미 어제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다른 언론에. 그래서 제가 보니 아니 그 내용이 새로운 것도 아니고 지난 10년간 재판을 통해서 제가 주장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작년 제가 진정서를 제출하기 2달 전에는 항소심 최후 변론이 있었고 항소심 최후 피고인 최후 진술로 제가 재판부에서
재판장님, 그 다음에 배석 판사님 세 분. 이 사건은 천안함 첫 재판부터 합의부였습니다. 판사님, 재판장님, 그 다음에 좌배석, 우배석 판사님 세 분 앞에서 재판을 했는데 제가 브리핑 했던 내용입니다. 그때는 파워포인트로 한 270페이지 정도 되는 거를 80 몇 페이지로 요약을 해서 좀 줄여서 제가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서를 넣으면서 첨부해서 넣었는데 그걸 달라고 항소심 재판 때 기자들이 좀 왔었습니다만 제가 유죄 받을 때는 막 그냥 재판장 나오자마자 마이크 들이대고 모아놓고 뒤에서는 욕도 하고요. 그랬는데 무죄를 받으니까 아무도 마이크 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다가 지금 와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뭔지도 모르겠고 다만 그러한 내용이 또 들여다보면 한번 기사들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검색해 보시면 이걸 왜 달라 그랬지 할 만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대변해 주니까 기자들이.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그랬습니다. 달라는 대로 다 주시라고 상관없습니다. 다만 제 개인정보 그런 것만 가려서 달라고 하는데 다 주십시오. 다 주시라고. 그걸 써주면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야 지난 11년 동안 겪었던 일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제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 진정성에 대해서 국민들께 전달이 된다면 차라리 그게 낫겠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또 제가 그저께는 유튜브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진정서 각하 그 문제가를 제기하고 또 우리 최원희 남장이 또 위원회까지 가서 항의를 하고 내일까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중대 뭘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군 사망사고위원회에서 각하했단 말이요. 맞죠? 이거를 각하를 했는데 기자 특히나 이제 저쪽 유사 언론 쪽 기자들이 자꾸 전화가 오길래 제가 전화하지 말라고 나는 거기를 언론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뷰는 하지 않습니다 하고 바로 끊어버렸고 대신에 트위터로 제 의견을 이렇게 표명했습니다. 각하된 사건에 대해서 작년 9월 진정서를 접수해 주시고 조사 개시 결정을 하셨던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해요. 네, 받아들여 주셨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10년간 제가 만난 국가기관 가운데 최고였습니다. 저는 다시 운동화끈 조여매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요한 사건마다 많은 고발장을 접수를 했던 것들은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 때만 하더라도 유병헌, 그 다음에 배경청장, 전부 제가 고발장 다 접수를 했었습니다. 썸 다 기각됐습니다. 천안함 사건만 해도 해군 참모총장 제가 고발을 했고요. 심지어 저기 프로펠러 건은 충남대 노인식 교수 대전지검에다 고발을 했고요. 2012년 개표 부정 때는 선관위원장, 그 다음에 또 춘천 지방 선관위원장, 그 다음에 광주 북부 선관위원장까지 전부 고발장을 개표 부정한 행위에 대한 것을 고발장을 접수를 시켰는데 전부 기각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사회적인 주요 이슈마다 접수시키는 고발장이 전량 기각이 되는데 이 위원회에서는 제가 진정서를 이렇게 넣어드렸는데 그 진정서의 진정성을 받아들여 주시니 그것만으로는 저는 엄청 감사했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온 것 또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또 그러한 어떤 여론적인 비판도 있을 수 있고 또 유가족분들을 또 항의를 하시고 하니까 각할 수밖에 없는 그것도 저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제 절차는 중요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각하됐다는 내용이 또 저한테 오겠죠, 그죠? 그럼 그거를 왜 각하를 시켰는지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제가 좀 대응을 하는 것이 또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또 맞춰가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도 언론사 기자분들이 또 저한테 전화를 해도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또는 전화를 받아도 바로 거절해버리니까 이 내용을 보고 계실지도 모르는데요. 우리 청남에 대해서 많이 하셨던 분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주 볼멘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왜 이제까지 얘기 안 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왜 이제까지 그 소스를 안 줬냐? 그래서 못 주는 게 있습니다. 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기자분들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걸 뭐 이야기하면 또 이거는 엠바고야. 아니면 이거는 좀 이야기하지 말아줘. 이야기한다고 해도 갈등되잖아요. 왜냐면 엄청난, 예, 뭐, 규명위원회가 재조사를 결심을 했다는 그 사실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저는 조용히 이제 결과를 지켜봤죠. 자, 만약에 이와 관련된 기사를 쓰신다면 제가 했던 부분을 다시 운동화끈 조여 매겠다는 것도 써주시면 좋겠고, 또 이왕 소개하실 것 같으면 천안함 사건은 거짓, 왜곡, 은폐, 조작을 일삼던 세력들의 무덤이 될 것이라는 제 트위터 메인 화면도 좀 우리 언론에 소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맞거든요, 그죠? 천안함 사건이 얼마나 중대하고, 예, 그들에게 모두를 수장시킬 수 있는 거대한 무덤이 된다는 사실, 우리 기자들이 모른다면 기자 자격이 없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기자들의 미래는 2010년도에 우리 겪었던 천안함 침몰 사건이나 2014년의 세월호 침몰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자와 왜곡과 조작에 협조하는 기자로 나뉘는데, 그 중에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4월 6일, 네. 내일은 또 4월 7일 보궐선거가 있죠.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언론사 기자 여러분, 귀하는 후세에 어떤 기자로 기록되시기를 바라십니까? 기하의 아들, 또 기하의 손자한테 아빠는, 응?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그 기자 시절에 이렇게 했어. 무용담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그 아픈 사건들의 진실을 들여다볼 노력을 했었어. 그때 가서 그랬어야 됐는데 그걸 너무 못한 게 지금 와서 후회가 된다 하는 그런 기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요.